7월 장세 전망, 성장주, 가치주, 경기주, 하반기 주도주는 자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코스닥 강세 지속될까? 그럼 코스피는? 두 번째, 7월 장세 전망, 성장주인가 경기주인가? 세 번째, 하반기 주도주가 갖추어야 할 조건은? 네 번째, 삼성전자, 현대차, 카카오, LG화학, 셀트리온 진단. 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미국 시장은 혼조세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우지수는 플러스 0.61% 상승, 나스닥은 소폭 하락세가 연출이 됩니다. 미국 시장은 관망 분위기가 특히 이제 실적 시즌에 따른 관망이죠. 그리고 나스닥은 차익 실현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고, 또한 미국 시장도 순환매 구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어제 같은 경우 미국은 에너지 관련주 그리고 고배당 가치주들이 올랐고, 반면에 성장주들이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미국 시장 역시 소강 상태의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추세적인 측면에서는 문제없는 상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코스닥 지수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지수 오늘 0.55% 상승세를 보이면서 1035포인트죠. 다시 신고가 형태. 반면에 코스피 지수는 0.44% 하락세를 보입니다. 코스피 시장 공매도가 2.7%로서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최근 들어서 가장 높은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즉 최근 들어서 시장 전체적으로 오늘이 공매도가 거래소 시장에서 많이 증가한 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지수는 7월에 들어왔습니다만 여전히 소강 국면이죠. 등락을 좀 거듭하는 상황이 되겠지만 추세적인 측면에서는 상승 추세가 유효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코스피 지수의 속도 측면은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달려있는 것이죠. 특히 다음 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반도체 쪽이 좋게 나오는 상황이었잖아요. 이에 따른 기대감도 어느 정도는 다음 주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속도 측면에서는 조금 더딘 상황의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탄력적인 모습, 특히 중소형주 중심으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종목별로는 그동안 쉬었던 쪽, 특히 바이오 쪽 이런 쪽의 움직임들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 거래소 시장에서는 4,100억의 매도 우위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소폭이긴 하지만 55억의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판 종목은 SK이노베이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 현대모비스, KB금융, 그리고 HMM, 셀트리온 이런 순서로 되어 있고요. 많이 산 종목군들은 삼성 SDI와 LG화학이죠. 2차 전지 쪽이잖아요. 그리고 현대차, 하이브, 두산중공업, NC소프트, 기아, 이렇게 외국인들이 오늘 매수하는 모습이죠. 여전히 외국인들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순환매를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 있는 것이죠. 특히 외국계 패시브 자금들 유입이 아직은 시간이 걸린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7월 중순까지는 외국인들의 짧게 치고 빠지는 이러한 구도가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따라서 시장 내면적으로 이제 순환을 돌면서 주도주를 서서히 모색해 나가는 과정들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먼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부터 해서 올해 6월 말까지 스타일별로 주가 수익률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인데요. 작년에 가장 많이 올랐던 중소형 성장주들이 올해 들어서는 가장 못 오른 상태였잖아요. 이에 따라서 코스닥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많이 올랐던 성장주 쪽의 대형주 맥락군들, 이 부분들도 올해는 사실 상대적으로 덜 오른 상태였죠. 반면에 작년에 못 올랐던 중소형 가치주들이 이미 올 초에서 6월 30일까지 해서 가장 많이 오른 상태고, 대형 가치주들 역시 작년에 제일 못 올랐잖아요. 25% 정도 상승세를 보인 상황입니다. 시장이 이제 순환을 돌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라는 측면이 있잖아요. 이에 따라서 올해 들어서 못 올랐던 쪽에서 이제 하반기에 주도주 가능성은 큰 아웃라인 측면에서는 높은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반기에는 성장주 쪽의 주도주 가능성이다, 이런 이야기죠. 하지만 그렇다 해서 가치주 쪽에 중소형주 대형주들이 전혀 못 가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상황들이라면 다 상승세는 이어질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
유리할 것인가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올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제약 쪽이 가장 많이 못 오른 게 아니고 오히려 마이너스죠. 11.92% 하락세가 나타난 것입니다. 바이오 제약 쪽이 가격 메리트가 생긴 측면이죠. 물론 그렇다 해서 다 올라가는 것은 아니죠. 바이오 제약 중에서도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못 오른 이러한 맥락군들, 이런 쪽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최근까지도 순환매를 계속 돌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한 바퀴씩 순환이 다 돈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 바이오 쪽은 지금 못 오른 측면이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못 오른 부분들이 바로 전기전자 쪽이잖아요. 따라서 반도체가 포함되어 있는 전기전자, 바이오 제약, 그리고 전기전자 쪽이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물론 중요한 조건이 있는 것이죠. 실적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측면이죠. 최근에 영업이익이 얼만큼 올랐느냐를 최근의 변화율을 살펴보게 되면은 반도체 그리고 제약 바이오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IT 하드웨어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철강 금속 운송 쪽은 이미 시세에 반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측면으로 봤을 때 실적 측면에서도 뒷받침이 되면서 또 그동안 가장 못 오른 측면의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와 그리고 IT 쪽의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반도체 쪽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이 1등, 2등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조금 부담이 되는 것이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때문에 그 이하의 중소형주 맥락군들의 움직임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요. 그렇다 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못 가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완만하긴 하겠지만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 쪽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부분이고, 또한 상대적으로 못 오른 제약 바이오 가능성을 봐야 되는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최근의 움직임이 돋보이는 것은 2차 전지 쪽이잖아요. 그리고 자동차 이런 쪽에 1차적인 초점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 물론 경기주라든가 정상화주들도 이 중에 기저효과가 아니고 구조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이런 쪽은 다시 또 가세를 할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순서적인 흐름을 어느 정도 미리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오늘은 현대차의 움직임이 돋보이는 모습이었죠. 1% 상승세를 보이면서 현대차는 이 저점을 확고하게 굳힌 상황 하에서 추세적으로 저점을 이렇게 높여가는 구도가 나타났잖아요. 따라서 중요한 시점에서 양봉을 보여주면서 안정을 찾는 모습이죠. 현대차의 움직임도 완만할 수는 있겠지만 전형적으로 보시면요, 이렇게 N자형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런 상태의 움직임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고, 오늘 외국인들이 현대차는 509억의 매수 우위를 보이잖아요. 기관들은 파는 모습이었고, 공매도도 최근에 보시면 뭐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하반기 자동차 쪽의 수출 이런 부분도 여전히 기대가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현대차는 길게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가 긍정적인 관점으로 접근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카카오는 오늘은 조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약간 힘이 붙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외국인들 매도가 890억이 넘잖아요. 그리고 공매도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고점 저항이 여전히 부딪히는 상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8만원 근처로 떨어지는 모습이죠. 8만원 전후선에서의 다시 한번 저점을 확인하는 상황이고, 실적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내려가는 부분보다는 저점을 확보하는 과정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LG화학은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수 우위를 보입니다. 오늘도 739억의 매수 우위잖아요. 이 박스권 고점을 이제 돌파를 시도를 하는 모습인데요.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SDI도 지금 치고 나가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셀트리온은 오늘도 무거운 모습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셀트리온은 좀 무거운 상황이지만 상대적으로 가벼운 종목군들 중심으로는 순환에 계속 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한 가운데서 결국은 셀트리온이 나설 가능성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요, 7월 장세는 지수 측면에서는 뭐 오르락내리락이고, 코스닥 지수도 어느 정도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겠지만 코스피 지수든 코스닥 지수든 7월달 추세적인 측면에서는 상승세가 유효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이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주도주 맥락군들을 만들어나는 과정인데요. 여기서 이제는 중요한 부분들이
실적 측면과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동안 못 올랐다는 측면에서의 가격 메리트 부분들이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성장주, 굳이 성장주, 가치주 이렇게 구분할 이유는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는 성장주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내려집니다.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오늘자 셀트리온 영상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